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증과 질병 6부 시리즈, 오늘은 3부, 벌레나 동물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모기가, 암컷의 모기가 피부를 뚫어서 염증을 만들고 있네요. 자,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상권 80쪽에서 27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보충했습니다. 이번 93번째 이야기는 벌레나 동물의 공격으로 염증과 질병을 만드는 3부 편입니다. 3부는 벌레나 동물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벌레에 물려 죽는 사람들.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모기에 물려서 이런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의 하치량이 점점 커지죠. 그다음 체내 염증 지수가 높은 곳,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곳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팅팅 붓고 결국은 림프 종양,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동물과 유사한 극소량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수의 세포로 이 몸이나 벌레가 구성이 되죠. 두 번째, 인간과 이 침팬지는 유전자상으로 99.9% 같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3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불과 수십 개 정도의 유전 변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큰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이 곤충과 이 인간 생명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존하고 공존해 가는 같은 처지임을 자각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모기에 물리면 그림처럼 초기 물린 염증, 항원을 빼내지 못하면 이게 림프구를 타서 림프 종양이 된다. 혹은 혈액순환 장애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이 모기나 화상벌레, 벌, 진해 등의 곤충의 공격을 받았거나 뱀, 개 등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초기에 쉽게 다스리면 더 이상 확장되거나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특히 면역력이 매우 약하거나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공격을 받은 즉시 항원으로부터 염증이 생기기 전에 이 항원과 염증을 빼내어 줄수록 더 빠르게 호전됨을 명심하시고 소중한 가족이 하찮은 모기에 물려서 그것이 점점 병이 깊어서 난치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에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어떤 벌레든 짐승이든 항원이 몸에 침투하게 되면 그 초기에 항원과 염증을 빼내어 다스리면 통증도 안 생기고 간지러움이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벌레, 날짐승
벌레가 세균을 전파하며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런 바퀴벌레나 파리, 새 등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초파리, 날파리, 바퀴벌레 등의 조그마한 벌레들은 음식 위에 1초만 머물러 있어도 각종 세균, 병균을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특히 파리는 부패한 음식, 쓰레기 배설물에 앉아 팔다리에 붙어있는 수많은 털에 200여 종의 세균을 묻히고 옮기고 다닙니다. 세 번째, 이 세균은 크게 보면 살모넬라균, 장티푸스, 결핵, 콜레라, 식중독, 이질, 설사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또 이 파리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파리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를 토에 넣어서 음식에 쏴버리면 음식이 분해되면 녹아내립니다. 그 분해되어 녹아내린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음식이 순식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 바퀴벌레는 백악기에 등장하여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벌레인데 그 종류가 4,6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세균을 옮기는 건 한 20여 종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질을 옮기는 이질바퀴, 잔이질바퀴, 독일바퀴, 집바퀴, 먹바퀴, 경도바퀴벌레가 주종을 이룹니다. 또 집안에는 이런 집진에 흔히 돈벌레라 하죠. 근데 이 돈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어요. 바퀴벌레의 천적이 바로 이 집진입니다. 또 집에 습한 곳에 노르기 같은 벌레 혹은 일명 콩벌레, 지머너리 벌레 이런 것도 많이 집 가까이에 항상 많이 있죠. 세 번째, 벌레에게 물리면 염증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난치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이 조그만 권염벌레가 묻어서 생긴 피부 붉기, 즉 부어오른 부위죠. 일단 피부가 부어오르고 붉게 되었다 그러면 이미 뭐냐, 우리 몸에 백혈과 염증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빼낼수록 간지럽지도 않고 더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 건연침벌이라는 곤충으로 흔히 칭개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 역시 그림처럼 사람을 쏘고 물게 됩니다. 두 번째, 건연벌레에 쏘이면 상당히 따갑고 오랫동안 가렵고 물린 상처는 보통 1 내지 2개월 오래 지속이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뭔가에 자꾸 물린다면 집에 건연벌레가 있기 때문이므로 자세히 살펴 방역한 후 가장 부어오른 중심 부위를 찌르고 항원, 건연벌레가 내세운 독소와 염증을 빼내야 합니다. 자, 빈대네요. 빈대, 벼룩 비슷하죠. 자, 네 번째, 왼쪽 그림은 이 피부가 군데군데 이렇게 몰려 있죠. 몰려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 자국이 빈대 자국이에요. 왼쪽 그림처럼 피부가 여기저기 건너서 물린 자국이 있다면 집안에 빈대가 있는 것이므로 방역이나 퇴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빈대는 활동 시간이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모기처럼 혈관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을 찾느라고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물면서 빠르게 옮겨 다니면서 혈관 찾은 자국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또 개미, 불개미도 가끔은 사람을 물고 다니므로 집안의 곤충은
반드시 퇴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한 해 수십만 명이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면역 기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염증이 안 생기죠. 살짝 붉게 됐다 이내 정맥으로 다 해소가 되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들이죠. 이 모기는 앙큼만 피를 빨아먹고 수컷은 식물의 즙이나 이슬을 먹고 사는데, 이 암컷이 피를 빨아먹는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알을 낳으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피를 빨아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물게 됩니다. 이 모기는 한 번에 100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여기저기 놓고 다니죠. 세 번째, 한 번에 자기 몸무게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뒤 모기는 한참 동안 앉아서 휴식을 취하죠. 요때 모기를 잡으면 손으로 쉽게 탁 치면 잘 잡히게 됩니다. 네 번째, 물리면 몹시 가려운 것은 모기의 침 때문입니다. 이 모기는 사람의 몸에 구멍을 뚫으며 혈관을 찾고, 피가 응고되면 그 박은 관이 빼낼 수가 없죠. 그래서 피의 응고와 이 핏줄을 확장시켜서 피를 좀 더 묽게 만들기 위해서 침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 주입한 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모기는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과 같은 병을 옮겨서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작은 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일으키고, 학질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는 혈액 내 말라리아 원충을 번식을 시킵니다. 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열대지방의 순모기는 댕기열을 옮깁니다. 7번째, 또 10명 중 1명이 죽는 신경계에 침투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도 있고,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에서는 소두증, 아이가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아이를 낳게 만드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도 있습니다. 8번째, 이 모기는 그런데 아무나 무는 게 아니죠. 면역력이나 항체가 약한 사람이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위를 공격합니다. 즉, 나는 건강한데 해도 그 중에 나는 뭐 손발이 좀 차거나 그쪽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혹은 뭐 나는 목이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안 되는 부위를 모기가 찾아서 그 부위를 공격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된 부위에 모기가 침을 딱 꽂으면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공격을 하니까 찌르다가 바로 찌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림처럼 모기에 물려서 생긴 초기 염증을 빼내지 않으면 이 염증이 림프를 타서 돌다가 자기 몸에 가장 안 좋은 부위에 염증을 더 많이 쌓아두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종양, 그리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 바로 물린 그 부위에 톡 찔러서 피와 염증을 짜냅니다. 좀 심하면 거기에 노란 진물도 막 나오죠. 그렇게 하면 가려움이 바로 사라져요. 자, 5번째, 또 스치기만 해도 불에 데인 듯 화상 자국이 생기는 화상벌레, 또 진해,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화상벌레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다 이쁘게 생겼죠. 만약에 피부에 이렇게 줄 모양의 북이 염증이 있다, 혹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이런 게 바로 화상벌레가 스친 자국이에요.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청딱지 개미, 날개가 반 있다고 해서 반날개라고 합니다. 개미는 물리거나 스치기만 하여도 이렇게 화상 자국이 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화상벌레라고 합니다. 집 주위에 많이 있죠.
두 번째, 이 꼬리에서 분비되는 체액에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은 인체에 닿기만 해도 불에 대인 듯한 통증과 상처가 막 생깁니다. 세 번째, 크기는 한 6에서 8mm 정도이며 화려한 색깔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머리 전체와 배의 끝부분은 검은색이고 가슴과 배의 중간 부분은 주황색이고 등에 달린 딱지 날개는 이렇게 청색, 남색 빛을 띱니다. 이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통증이 심하고 오래가죠.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 오래가는 동안 피부가 괴사, 고름이 생기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이구, 집게벌레와 지네네요. 다섯 번째, 한국에서 가장 큰 왕지는 야산뿐만 아니라 민가 주변에 와서도 살기도 하죠. 몽기가 좀 큰 것은 18cm 정도 크게 자랍니다. 여섯 번째, 지네는 이 무는 힘이 강하죠. 벌에 쏘이는 것보다 더 아프기도 하고 또 독성이 강한 지네에 물리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또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현기증이나 쇼크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곤충의 독이 퍼지기 전에 그 찔린 부위에 침으로 찌르고 독소와 그러니까 항원과 그 염증, 죽은 고름을 짜내면 더 이상 범위가 확장되지 않고 아주 빠르게 쉽게 낫습니다. 여섯 번째, 진드기 혹은 벌레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드기, 살인 진드기입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이렇게 원형의 그 물린 자국이 자꾸 이렇게 둥글게 확산이 되는 형태면 나는 진드기에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드기의 종류는 껍질이 딱딱한 종류가 한 700여 종,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종류가 200여 종에 이릅니다. 두 번째, 이런 진드기는 새나 포유류를 숙주하여 피를 빨아먹으며 항원을 여기저기 옮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 900여 종에 달하는 진드기 중 질병을 옮기는 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새는 대부분 이렇게 붉은 홍반점, 한원형 홍반점과 고열, 또 혈소판 감소, 마비 정새를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잔디밭이나 낮은 덤불에 서식하는 미국 개 진드기는 물리면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원형 홍반 형태로 번지며 붓고 열을 막 발생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 국내에서 90% 이상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의 질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죠. 쩌쩌가무시를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사망률이 18%에 이르는 치명적인 진드기입니다. 여섯 번째, 또 검은 다리 사슴 진드기는 애완동물에 많이 붙어 삽니다. 라임병의 병원체를 옮깁니다. 즉 집안에 있는 개나 고양이죠. 일곱 번째, 이외 갈색 개 진드기는 니케차병을 옮기고 그라운드 후거 진드기도 있고 론스타틱 진드기 등 많은 진드기가 있죠. 이런 진드기, 어떤 진드기는 먹이를 600일 동안 그 2년 가까이 먹지 않아도 살아있는 로키산 목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벌, 장수마일벌에 쏘이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일반 꿀벌이죠. 꿀벌. 원래 저는 꿀벌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자연의 이상현상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 첫째, 이
단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사망케 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은 보통 이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톨리눔이라는 독소가 바로 벌독입니다. 벌독. 보톨리눔, 벌독입니다. 두 번째, 이 벌의 소인 부위에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어떤 사람은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고 위경련, 자궁수축, 설사, 인후, 후두, 기도가 아픈 증세, 어떤 사람은 또 심하면 얼굴이 퉁퉁 부으면 쇼크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면역체계와 알레르기 반응이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큰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수족냉증이 있다, 나는 몸에 염증지수가 높다, 병약하다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또 벌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사람 의자의 소요도 또 괜찮아요. 세 번째, 벌독을 침입한 항원으로 인식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과 싸울 수 있는 백혈구들을 군대를 불려오려고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를 많이 옮기기 과정에서 이 상처가 부풀어 오르죠. 상처가 부풀어 올라 결국 거기에는 죽은 백혈 염증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통증과 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벌독 알레르기 환자가 벌에 쏘이면 과다한 히스타민 분비로 혈액이 지나치게 빠져나와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 등 부작용이 심해질 때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벌에 쏘였다 그러면 바로 쏘인 그 부분에 침이나 뾰족한 칼로 찌르고 항원, 벌독을 바로 빼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장수 말벌은 일벌의 500배 가량의 독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수 말벌에 한 방 쏘였다 그러면 꿀벌 500마리의 쏘인 것과 같은 질사량이므로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사망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발이든 치든 찔러서 접을 빼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벌에 쏘였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카드, 자 이런 거 가지고 벌침을 문질러 빼고 곧바로 쏘인 부위에 발이나 침으로 찌르고 봉독을 빼낸 후 말벌이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서 이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뱀에 물리면 빠르게 묶고 독을 빼내야 합니다. 보통 맹독은 머리가 삼각형이면 맹독, 둥글면 독이 거의 없는 뱀이죠. 이 손은 지금 염증이 막 흘러오죠. 이게 바로 맹독이 백혈구가 쌓아서 염증이 되어서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뱀에 물렸을 때는 초기 응급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독뱀에 물리면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맹독인 뱀독을 빼내야 합니다. 두 번째, 독이 없는 뱀은 보통 머리가 둥글고 독뱀은 세모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뱀에 물렸다 그러면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빨 자국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맹독에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맹독 물린 그 이빨 자국 부위에 칼로 찌든지 어떻게 해서 최대한 독을 빼내야 됩니다. 세 번째, 송곳니 2개가 찍혔다면 재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물린 부위에서 심장에서 먼 쪽으로 먼저 묶습니다. 만약 손에 물렸다 그러면 팔 끝에 1차 묶고 그 다음 2차 중간에 묶고 3차 손목이든 손가락을 묶어야 됩니다. 왜냐? 맹독이 정맥으로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심장 쪽으로 먼 쪽에 1차 묶고 중간 정도에 묶고 그리고 상처에서 좀 떨어진 5에서 20cm 부위에 묶어서 그 다음 독이 심장을 타고 전신으로 돌지 못하게 한 후에 그 부위를 찔러서 독을 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이때 상처 부위는 낮을수록 좋으며 너무 당겨 묶으면 정맥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살짝 묶어서 느슨하게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위에 있는 뾰족 칼이나 병조각 등으로 바늘있으면 좋겠죠. 송곳니 자국 주위를 서너 군데 찌르거나 절개해서 맹독을 피와 함께 염증을 짜내야 됩니다. 이때 독에 쏘이면 쏠수록 염증, 고름, 누런고름 같은 염증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 빼내고 피가 줄 나올 때까지 계속 짜내면 쉽게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뱀의 모양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원 가면 뭐 독사다 뭐다 알 수 있겠죠. 뱀의 모양을 알고 119 차량 가서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가기 도착 전에 맹독이 퍼져 의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맹독을 빼내야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독사 블루코랄이라는 뱀에 물리면 5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5분 아니고 1분 만에 바로 빼내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개나 동물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팔에 지금 개가 물었는데 세 개 물지 않고 이빨 자국만 생겼는데요. 자국만 생겼을 때 일단 붉게 상기되고 부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독이 침투된 거예요. 바로 닥쳐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나 동물들에게 물려 감염되는 광견병은 물린 정도에 따라 그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6개월 사이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동물에게 물리면 보통 중추신경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물린 그 독이 중추신경에 침투하는데 물린 피부에 침투하여서 그것이 척수를 지나 대뇌 피질에서 정식하며 그 대뇌에서 정식된 염증 독소가 전신을 퍼지게 하여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일반 동물에 물리면 3,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그 후유증시로 사람이 괜히 불안하고 침을 줄줄 흘린다든지 경련, 마비 증상이 오다가 2, 3일 사이에 죽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 이 광견병에 걸린 개나 고양이가 광견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죽어요. 보통 하루에서 10일 이내에 반드시 광견병에 걸린 고양이나 개는 죽기 때문에 옆집 개가 사람을 물고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린 사람은 광견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광견병 잠복기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힌 자리가 일단 붓거나 염증이 나온다면 이미 감염된 현상이므로 빠르게 바늘이나 침으로 물린 자리 주위를 찔러서 이 염증의 하치장에 계속 쌓이고 있는 염증을 빼내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치료가 되고 후유증이 없는 치료 비방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10번째, 체내 쌓인 염증의 문제와 염증을 빼내는 방법은 앞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정리하자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뭐 벌레에 물리든 목에 물리든 파리가 앉았다 뭘 앉았다 일단 피부가 붓고 붉어지는 부위가 있다면 이미 그 부위는 체내 염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므로 방치하면 그 염증이 몸에 점점 퍼질 수 있겠죠. 면역 기능이 점점 낮아지고 또 그 혈류가 막힌 조직의 부미가 확장되는 중이오니 일단 피부가 붉다 부어온다 그러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그 부위에 반드시 붉게 상기된 부위에 혹은 물린 부위 중심으로 염증을 빼내주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자, 염증 빼내는 방법 치유법을 알려면 36강이네요. 36강을 보시든지 그 다음 37강 보시면
또 염증 제거의 실제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끝나는 곳에 36강을 클릭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상이 3부 벌레나 동물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6부 네 번째 이야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일상 되세요. 감사합니다.